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요번 타이틀곡 선정 이유가 밝혀졌죠. 깜짝 놀라서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깜짝 놀랄 예능 방송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니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놀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시청률 제조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마음껏 웃고 사랑하며 살길 바란다. 임영웅 타이틀곡 선정에 이유가 있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선택한 이유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혀졌죠.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번 앨범 제작 과정과 타이틀곡 메시지에 관한 생각을 전하면서 순간의 영원처럼을 딱 모니터링하고 나서 좋아요라고 외치며 만족감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순간의 영원처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가사의 곡이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힘을 내실 것 같다. 이 세상에는 화나는 일도 많고 그걸 꾹꾹 참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도 나를 화나게 한 대상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보단 마음껏 웃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슬픈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콘서트에서 부르면 재미있겠지만 다만 좀 어렵겠다 라고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정적인 가사가 인생 자체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는 곡이죠.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다.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고 한다. 가사로 삶을 대하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티스트가 30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한 관록의 가수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아마 오래된 팬분들은 다 예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 아티스트 어렸을 때 아버지를 떠나 보냈고 그 이후에 어머니와 할머님 손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님의 연세가 이제 굉장히 연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언젠간 할머님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은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준비한다고 준비가 됩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굉장히 아릴 겁니다. 예전 콘서트 때 우리 아티스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이 눈앞에 계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수많은 팬분들과 또 할머님,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언젠간 자신의 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나고 너무 마음이 슬퍼졌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간을 영원처럼 많은 이 시니어 세대 분들에게 좀 더 울림을 줄 수 있는 공감대를 위한 노래를 낸 게 아닐까요? 사실 많이 팔려고 또 많이 대중분들에게 알려지려 했다면 저런 노래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쉽고 좀 더 젊은 세대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래들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처럼 이 순간을 영원처럼이라는 2집 타이틀 앨범은 제가 볼 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생각하며 만들어낸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필, 아이유, 지드래곤, BTS, 그리고 임영웅. 뭐 아시겠지만 한국을 빛낸 가요계 주역에 우리 아티스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명, 200명 아닙니다. 딱 40명, 40팀만을 선정해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으로 선정을 했죠. 이번 선정에는 일반 대중들이 참여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요 제작자, 작곡가, 작사가, 미디어 관계자, 또 언론사 기자, 평론가 등 대중음악 관련 전문가들 50명이 참여를 해서 40팀만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수만이 아니라 김민기, 의영진, 테디,
유명 작곡가를 비롯해 이수만, 박진영, 박시혁, 양현석 등 K-팝 글로벌 확장에 기여한 음반 제작자들, 기획사 대표들도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40명의 엄청난 가수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 보면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건모, 김광석, 김완선, 김창환, 김현식, 나훈아, 그리고 들국화, 박진영, 방시혁,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빅뱅, 서태지, 신승훈, 신해철, 싸이, 아이유, G.O.D, H.O.T, 조용필, 거기에 임영웅이란 이름이 떡하니 그것도 조용필 가왕님 옆에 함께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었다. 이문세님도 보이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가수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수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40팀 가수 중에 한 팀으로 꼽힌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그 영향력은 제가 볼 땐 탑3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자, 그래서일까요?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임영웅 팬은 스케일도 남다르다. 대구의 지상철이 통째로 임영웅으로 물들었다. 요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아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신나게 전달해드려도 너무나 뿌듯한 소식이죠. 요번 2집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면서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라며 이렇게 멋지게 이걸 꾸며버렸습니다. 대구에 있는 지상철,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이죠. 여기에 임영웅의 응원봉이 되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가수 임영웅의 인천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최근 발매한 2집 정규 앨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팬덤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념하며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역에서 초대형 아이스크린 영상 광고를 진행하며 그의 신곡과 콘서트를 향한 끊임없는 팬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인천에서 첫 포문을 연 전국 투어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 23일부터 대구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특별한 이벤트도 시작이 됐다. 대구를 임영웅의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시킬 대구 지상철 3호선 외부 랩핑 광고가 진행 중이다. 대구 지상철에는 기업체의 광고가 종종 보이긴 하지만 이처럼 특정 연예인을 단독으로 열차 외부 전체를 랩핑하여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디자인은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보기 드문 멋진 작품이다. 극찬을 받았고요.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콘서트는 11월 달에 열리잖아요.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대구 지상철 3호선이 가수 임영웅으로 인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시민들의 일상에 특별한 즐거움과 품격을 더하고 있다. 지상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 역시 임영웅 아티스트의 랩핑 열차를 보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대구 지상철 랩핑은 다가오는 대구 콘서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시에 아티스트 임영웅의 빛나는 행보를 전국에 알리는 뜻깊은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영웅시대 팬클럽의 품격 있는 응원 방식이 또 한 번 대중의 찬사를 끌어낼 것이다 라고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그 어떤 팬클럽도 이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실행에 옮긴 케이스가 우리 아티스트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최초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이 디자인도 멋진 마당에 이것을 시도한 것도 최초다. 우리 아티스트가 굉장히 기록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초, 역대급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찬사를 받는데 이 영웅시대 팬클럽 역시 이런 역대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대구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 보면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이 정서주 양이
임영웅의 아버지를 열창. 와, 놀랍죠. 자, TV조선에서는 우리 아티스트를 섭외하기 위해 아주 애가 달았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티스트의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최초 단독 공개를 하면서 TV조선과의 의리를 우리 아티스트가 지켰다라고 했지만, 이번 금요일 밤에 열리는 트롯 올스타전에서 밤의 마당 도전 꿈의 무대 특집이 벌어지는데, 이 우승자 정서주 양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 임영웅의 아버지를 열창했고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서주 양의 무대를 본 국악계의 전설 남상일 씨는 이 무대를 보고 부모님이 서주 양의 노래에 큰 부자라고 느낄 것 같다.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들, 또 일반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 정서주 양은 일반 가수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미스트롯의 우승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초의 10대 우승자인데, 이런 정서주 양이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아버지를 부른다. 사실 트롯 방송이고 트롯 특집이고 트롯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정서주 양이 트로트도 트로트긴 하지만 이 아버지 노래를 들어보면 트로트라는 느낌보단 굉장히 저는 고품격의 K-팝송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포크송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트로트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노래가 아버지라는 노래인데, 이 정서주 양이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열창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죠. 첫째, 트로트계에 엄청난 신화를 쓴 선배님의 노래다. 두 번째,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가 트롯 가수들에게도 불러질 정도로 아버지라는 노래가 정통 트로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트로트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히 트로트로 보기 어려운 장르임에도 트롯 가수들이 주저없이 선택을 한다. 그것 자체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트로트계에서 어떤 역사를 새로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아티스트가 아쉽게도 기억나시겠지만 이 미스터 트롯 이후에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사실 많이 내려놓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언젠가는 트롯 콘서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티스트가 하긴 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김용빈 가수와 이 더 트롯쇼에서 전면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 박서진 가수는 현역가왕의 우승자로 여전히 트롯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아침마당에서의 인연이는 이 두 가수가 사실 행보가 많이 다르죠. 우리 아티스트는 이제 트롯 가수를 뛰어넘어서 장르의 저변을 엄청나게 확장시켰지 않습니까? 특정 장르의 가수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박서진 가수도 그렇고 같은 시기에 방영한 미스터 트롯 3의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도 그렇고 트로트라는 장르 하나를 묵직하게 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 가수가 더 트롯쇼에서 패배를 해서 제가 매우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 점수차조차도 200~300점 내외입니다. 근데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게, 이 더 트롯쇼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가 1위가 됐음에도 트로트 장르가 아니다라고 치부를 하며 순위에서 배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식 팬카페에서는 사실 우리 아티스트의 더 트롯쇼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놀랍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더 트롯쇼에서 1등하기 위해 투표하신 분들의 투표 점수만으로도 1등을 한 김용빈 가수와 200~30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두 번째,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졌다라는 소식에 이건 있을 수 없어, 다음 더 트롯쇼 때는 우리가 실시간 투표를 해서 우리 아티스트가 1등하게 만들 거야, 공식 팬카페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내겠다 라고 하시는 영웅시대 팬분들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볼수록 얼마나 역대급의 가수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인천 대서사가 언론사들이 아주 집중적인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웅시대와 함께 인천에서 3일간의 감동의 대서사가 있었다. 자, 그리고 요게 우리 아티스트의 공식 오피셜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 아니겠습니까?
아, 이 빨간 자켓 너무 멋있습니다. 이 뭐 어디 걸까요? 제가 살 수라도 있는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진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속에 등장한 임영웅은 웅장한 오프닝 무대를 비롯하여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모습부터 에너지 넘치는 안무와 더 깊어진 음색 등으로 무대를 채워나갔다. 정규 2집 I'm Hero 2를 발표하고 개최하는 콘서트인 만큼 신선한 선곡 리스트는 물론 즐거움과 감동까지 선물하였다. 건행하는 모습이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팬분들의 이 메시지입니다. 항상 고맙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만 가득하세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가 쫙 적혀져 있죠. 그리고 밴드팀의 생생한 연주와 어우러지는 임영웅의 감성은 돋보였고 현장의 열기를 더하는 와이드 스크린과 공식 응원봉 페어링, 압도적인 무대 스케일은 공연을 즐기는 묘미를 더했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다. 임영웅을 향한 마음을 엽서에 적어 보낼 수 있는 우체국과 지역별로 찍을 수 있는 스탬프 등 다양한 시간이 설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다. 결국 지난 여운을 남긴 인천 콘서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자, 다음 공연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콘서트. 이때 아마 박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그리고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그리고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또다시 서울 콘서트, 그리고 2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일정이 타이트합니까? 정신없이 내년까지 치고 올라갈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올라온 사진과 글 속에 담긴 비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 게시물이죠. 요걸 딱 클릭해보면 요렇게 딱 확대가 되는데, 아티스트 임영웅 2025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 in 인천 성룡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초대형 규모의 콘서트 현장이 드디어 다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저 뒤에 계단석까지 표시가 다 되어져 있고, 돌출 무대 가까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개된 우리 아티스트의 이 화보와 같은 사진들 너무 멋지죠? 뭐 몇몇 분은 저에게 스포일러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예전 우리 아티스트가 처음 1집 콘서트를 했을 때는 정말 이 옷차림 하나도 공개가 돼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요번 2집 정규 앨범 콘서트가 두 번째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콘서트를 우리 아티스트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연이 좀 더 화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도 많이 오셔서 볼 정도로 화제를 모으려면 대부분의 가수들처럼 어느 정도 이 공연의 모습들이 공개가 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보고 나도 좀 가볼까? 나도 다음 콘서트 때 한번 신청해볼까? 취소 티켓팅이라도 알아볼까? 요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 이 멋지고 웅장한 모습들, 제가 공개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이 무대의 모습들, 이 3면 스크린, 진짜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엄청난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 우리 아티스트와 결을 같게 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아니라 오히려 K-팝 스타들, 아이돌 가수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저 정도 규모로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낌없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3면 스크린의 이 규모.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잘만 보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면서도 경이롭다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I'm Hero 뒤에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메시지까지 탁 띄어지는. 이러니까 사실
남은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죠?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죠. 남은 공연장에서는 도대체 또 어떤 특수 효과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상적인 무대들이 펼쳐질까. 그런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뭉쳐야 찬다 시청률. 제가 OTT를 통해 점유율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엔 3.6%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 앞에 있었던 방송이 3.7%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티스트의 인천 콘서트 3일차, 하필 또 마지막 콘서트 날 겹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3.6%를 기록했다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콘서트가 없었던 날에도 3.7%였는데 오히려 콘서트가 있었던, 그것도 마지막 콘서트 날 있었던 날에 이 3.6%를 기록했다라는 건, 야, 우리 아티스트의 이 시청률 파워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가 지금 이 방송가의 시청률 뿐만이 아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더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첫 콘서트 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아티스트를 그대로 표현한 캐릭터가 이렇게 드론 위에 올라가서 현장을 막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돌아다니면서 자동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임금웅이 이렇게 딱 드론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런 캐릭터가 드론 위에 이렇게 딱 포착이 됐다. 근데 이거 지금 더 큰 대형 사이즈 그리고 소형 사이즈 다양한 사이즈로 발매해달라 라는 요청이 지금 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티스트를 닮았기 때문이겠죠? 명웅이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이 마지막 콘서트 때 우리 아티스트의 화려한 모습과 에피소드를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 콘서트는 제가 볼 땐 요 장면 하나로 거의 좀 끝나버리지 않았나. 어마어마합니다. 자, 왜냐면 이 장면 하나에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멋진 달 배경 뒤로 우리 아티스트가 다 하늘에 매달려 있는 천사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정말 진짜 같지 않나요? 진짜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아티스트가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슬이 물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만 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요 악단, 음악단 분들이 이렇게 위치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가수가 서 있으면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건데 요렇게 높이 위치해 매달려서 요번 3일날 마지막 콘서트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어마어마하고 멋있게 쫙 거의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미 요 정도 높이는 우리 아티스트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 요렇게까지 저는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앉아있는데도 이 기럭지가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앉아있으면 보통 사람이 좀 짤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짤뚱해 보이던데 제 자신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 아티스트는 역시 182cm지만 실제 비율은 190에 가까운 사람인 만큼 앉아 있어도 키가 커 보인다. 부럽습니다. 항상 부럽죠. 5년 동안 부러운 상태입니다. 자, 요런 모습으로 부른 노래는 극락을 경험하게 해줬다고 해요. 극락.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천국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다라는 평가가 쏟아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서 역시나 매번 다짐하지만 한 번 더 올콘, 전국에 있는 모든 콘서트를 꼭 표가 없더라도 방문을 하겠다, 요런 이야기가 참 많으신 상태였고, 요번에 아티스트의 콘서트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콘서트의 주안점은 확실히 여러분들과 만들어 나가는 콘서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혼자 원맨 쇼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KBS 단독 쇼 때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도 그렇고 단독 콘서트 때도 그렇고 사실상 멘트도 우리 아티스트가 해, 이 공연 진행도 다 해, 노래도 다 해, 춤도 춰, 사연도 읽어줘. 사실상 원맨쇼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2집 콘서트 때의 요 3일간의 여정을 살펴보니 영웅시대 분들과 주고받는 티키타카,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하는 공연의 장을 새롭게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떼창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원봉 매핑을 했고, 그로 인해 참여도가 더욱더 올라간 영웅시대 분들에게 자신이 정성 들여 준비해온 2집 앨범송 노래들을 열창하는 그 모습. 과거에는 트로트곡과 타가수의 노래를 커버하는 무대가 참 많았는데, 물론 뭐 그 무대를 또 찾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곤 하지만, 그거보단 압도적으로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연의 어떤 준비성, 앞으로 남아있는 전국 투어 콘서트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퀄리티는 2배 이상, 그리고 관객분들과의 소통은 3배 이상 올린 정말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하는 콘서트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5 I'm Hero 투어, 자, 이렇게 별표가 딱 그려져 있는데 사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몇몇 분들은 벌써 인천 콘서트 끝났고 나만 못 본 것 같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된 지금 콘서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전국 투어 콘서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 예상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아마 차후에 앵콜 콘서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땐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근데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뭉클했던 게 있다. 임영웅 가세 콘서트는 환상적으로 좋지만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콘서트가 될 거라는 기대가 든다는 거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빼고는 대부분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였는데, 어쩜 그렇게 이 10,000명이 넘는 관객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빠져들게 만드는지, 노래가 한 곡 한 곡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다. 우리 아티스트가 그랬잖아. 2집 준비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 시간들이 축약되어 이번 콘서트에서 구현된 건데, 그걸 우리 아티스트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함께 즐기고 느끼니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너무나 행복했고, 자,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3일차니까 시원하게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3일차 때 보여진 우리 아티스트의 이 공연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 보이고, 특히 여기 관객석을 바라보면 정말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응원봉이 매핑도 됐는데 요번 2집을 우리 아티스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모습이 이렇게 무대의 퀄리티와 완성도로서 관객들과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보답이 됐을 때, 이것이야말로 감격과 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티스트의 메인 컬러가 하늘색인데 이렇게 연두색 컬러도 냈다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화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우주